안녕하세요, 바둑 에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실전에서 만나셨을 때 당황해야 할 수도 있는 이선 날일자에 대해서 완벽하게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장면을 보시면요, 좌하기 쪽에서 백이 걸쳐갔는데 흑이 날일자, 이선 날일자로 둔 장면입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날일자로 걸쳐가면 흑이 이쪽으로 날일자를 두죠. 아니면 그냥 눈목자로 두거나 아니면 협공을 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선 날일자로 두는 수 만나실 때 굉장히 당황해 하실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수를 만나셨을 때 충분히 대처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백의 입장에서 어떻게 두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은요, 여기서 이렇게 찌르는 수, 이런 수는 좋진 않아요. 왜냐면 이렇게만 만들어 놓고 하변 쪽으로 흑이 다가가면요, 백이 끊어가서 잡는 수가 좀 발이 느리죠. 둔탁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흑이 이런 쪽으로 가면요, 이것은 백이 한 점을 잡았어도 모양을 쉽게 펼치는 활발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불만입니다. 이 때문에 여러분이 이 수를 만나셨을 때 이렇게 나와서 막는 수는 좀 모양이 좋지 않다. 이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흑한테 좌하기 쪽에 벽도 만들어 주었죠.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수는 바로 이 수가 되겠습니다. 이 수가 정석으로 가는 첫 수입니다. 이 수를 두면요, 흑도 이렇게 가면은 백이 늘고 그 다음에 날일자 모습으로 지키고요. 그리고 나서 백은 하변 쪽으로 벌려가면 이것은 훌륭한 정석이 됩니다. 이렇게 두면요, 서로 불만이 없는 쌍방 호각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한 여기서 백이 이렇게 한 칸을 뛰는 경쾌한 움직임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흑도 한 칸을 뛰고요, 백도 그 다음에 하변을 벌려가는 이런 모습도 나오는데요. 이것도 서로 불만이 없는 진행이라고 할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분이 꼭 이 막아가는 수를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흑이 올라서면 그냥 한 칸을 뛰거나 아니면 이 호구 자리를 늘어서 상대방이 받으면 똑같이 벌린다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너무 좁게 벌리시면 안 돼요. 효율이 떨어지니까요. 이렇게 돌이 벽을 만들었을 때는요, 좀 더 멀리 가셔도 됩니다. 이 정도요. 이렇게 세 칸을 벌리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흑이 이쪽을 밀고 백이 늘었을 때 흑의 입장에서도 두면 안 되는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공을 가는 수는요, 기도 지키고 협공을 했다고 해서 두시는 분도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 수는 백한테 두터움을 줍니다. 이런 식으로 두터움을 주면요, 백이 너무 두기 편해요. 우리가 실력을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마추어 대국에서는 이렇게 상대방에게 튼튼한 두터움을 주면은 바둑을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이런 두터움을 웬만하면 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 장면에서 흑은 손을 빼면 안 되고요. 그냥 날일자로 두거나 때로는 한 칸 혹은 주변 배석에 따라서 눈목자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날일자로 갔다고 치면 백한테 이런 벌림을 주면 되는 거죠.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요, 이 장면에서 백이 막아가죠. 그런데 흑의 입장에서도 또 다른 수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흑의 입장에서도요, 이렇게 협공 가는 수가 있긴 있어요. 이렇게 밀지 않고 협공을 가는 수죠. 이렇게 되면 그 다음 백은 어떻게 두냐, 이것도 꼭 외워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도 이렇게 나가서 한 점을 잡는 수는 조금은 둔탁한 모습이 됩니다. 이것은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고요. 여기서 백이 두어야 하는 수는요, 이 수가 되겠습니다. 이때 흑도 나와서 끊기가 좀 어려워요. 이것은 흑이 불리한 싸움을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단수쳐도 모양이 이 선에서 기고 있죠. 이런 수는 꼭 두시면 안 돼요. 그래서 흑도 나와서 끊는 수는 좋지 않습니다. 흑이 아주 불리한 거예요. 이렇게 끊어서 전투를 하려고 해도요, 이 선으로 기는 모습이 계속 나오면 백도를 잡을 수 있어도 활용을 너무 많이 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되면요, 결국은 흑이 얻는 소득에 비해서 백이 얻는 소득이 너무 크죠. 이렇게 두시면 안 되고요. 흑의 입장에서도요, 흑은 여기서 뒤로 물러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백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수가 이렇게 잡으면 안 돼요. 이 수는 흑이 너무 좋아요. 백이 웅크려져 있는 모습이죠. 때문에 여기서는요, 가만히 있는 수가 좋고요. 여기서 흑도 다른 곳을 두면은 이 젖히거나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흑도 귀를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백도 하나 띄고요, 흑도 하나 띄고 모양이 일단락이 됩니다. 이것은 서로 불만이 없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백도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었고 한 점을 잡는 수까지 있기 때문에 불만이 없고요, 흑도 양쪽을 두었기 때문에 불만이 없는 모습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막아갔을 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면은 이렇게 늘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드러운 진행이었는데, 만약에 협공을 갔다면 이렇게 붙이는 수가 좋고요. 백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있고 늘고
이렇게 서로 한 칸을 띄는 모습까지 일단락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혹시 이렇게 두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면 좋지 않습니다. 백이 이 수를 붙여가면요 모양이 너무 두터워져요. 이렇게까지 진행되면 백이 먼저 흙을 눌러가기 때문에 모습이 단단해지고 오히려 나중에 하변 쪽에서 흙돌이 역공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두터운 수를 맞으면 안 되고요. 그냥 한 칸을 띄시고 모양을 정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면 백은 무조건 이 수만 있냐? 아니죠. 당연히 백은 발빠르게 이렇게 두거나 이렇게 두는 수도 있습니다. 이 수도 충분히 둘 수 있어요. 좌기 쪽에 건들지 않고 오히려 하변 쪽으로 먼저 가서 나중에 이쪽 반대편에서 접근하는 수도 노리는 거죠. 이 수도 한 판의 바둑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가장 일반적인 수는 막아가는 것이라고 지금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양걸침하는 수단도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두는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는 흙이 입구자로 두었을 때 백이 3-3으로 들어가는 수법이 있긴 한데 이 수는요 흙이 단수치고 나서 이렇게 협공을 가면요 백의 모습에 비해서 흙이 굉장히 두텁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은 거의 백 한 점이 패석과 다름없죠. 그리고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요 백이 날일자로 이렇게 양걸침의 모양을 갔을 때는요 흙이 이렇게 반발하는 수단도 있어요. 이렇게 아래쪽에 백도를 공격하는 수단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반발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억하셔야 될 수 이렇게 받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고 흙이 올라서면 똑같이 올라서고 벌리는 수 이렇게 두시면 절대 당황하지 않고 충분히 바둑을 부드럽게 운영하실 수 있는 겁니다. 잘 등장하지 않는 이런 수를 모양을 한번 익혀두시면 실전에서 이런 수를 만났을 때 상대방에게 기가 죽을 필요 없어요. 그리고 가끔은 내가 흙의 입장에서도 이 수를 충분히 둘 수 있거든요. 주변 배석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공부하신 이 장면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꼭 실전에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전에서 많이 나올 수도 있는 이선 날일자 받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남은 하루도 편안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